근데 불행히도 북한에는 우라늄에 관한 한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냥 그걸 캐서 저농축하면은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연료봉이 나오고 고농축하면 바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무기급 우라늄이 나오는데 뭐로 인산 비료 공장에서 중간에서 일부 그 이 무슨 비료 성분을 빼내 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농축을 해서 우라늄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탕수수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쿠바에서 그거를 굳이 사탕수수 즙을 구해 가지고 그 놈을 짜서 다시 설탕을 만드는 그런 식의 얘기다. 아, 그러니까 그건 자, 김 위원장이 20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말 여러 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의장님께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김 위원장의 복귀를 전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정부 당국에서 그 특별한 지문 특이 동향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믿지를 않고들 다 외신의 어떤 그 무책임한 보도에 노란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할 때는 그 정찰기라든지 위성 그 자료는 대개 이제 미국 쪽에서 지원을 받지만 우리 정찰기도 뜨니까 정찰기 또는 정찰 위성으로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또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한미 간의 그 문제에 관한 한 한미 간의 정보를 확실하게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예. 미국 당국에서 별일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국이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게 오히려 난 이번에 아니 당국이 어떻게 언론한테 신뢰를 잃었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언론이 틀렸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됐죠. 앞으로는 아마 적어도 북한 내부 상황 관련된 정보에 관한 한 정부의 발표를 믿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동안 왜 모습을 감췄는지 또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을 거라고 혹시 추정을 하세요?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그 자리에서 여동생 김여정을 다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을 했죠. 그거 해놓고는 이제 12일 날부터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최고인민회의 안 나타났죠.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68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옛날에도 그 전염병이 돌면 역병이 돌면 임금은 피접을 나갔어요. 궁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안전한 데로 이제 피신을 했죠. 바로 그 평양 시내에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에는 가지 말고 좀 공기 좋은데 사람 없는 데로 이따 오십시오 하는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을 좋아합니다. 원산에서 낳고 자랐다고 그래요, 어릴 때. 그 원산은 일종의 그 고향 비슷한 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집권 후에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비행장도 만들고, 갈마 비행장이라고. 그 해변가에 그 유명한 명사심리라는 원산의 그 명사심리는 유명합니다. 근데 그 근처에다가 대단히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특각, 별장이죠. 그것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는 것이 위성으로도 확인되고 그 전용 열차도 거기서 그 확인이 됐고 심지어 뭐 걸어다니는 모습까지 위성으로 확인이 됐다는데 안 믿는 건 무슨 이유예요? 무슨 이유?
예. 어쨌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 계속해서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사망설 이런 소식을 계속 이제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팡이 없이 걷는 모습이라든지 담배를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 말 때문은 아니고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예. 억지로 뭐 지팡이 없이 걷거나 뭐 지팡이 짚을 일이 없으니까 지팡이 없이 걷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담배까지 피는 걸 보고는 심혈관 계통에 질환이 있을 거라고 이쪽에서 걱정들을 해줬지만 그러나 아직도 담배를 필 수 있는 정도의 그 건강은 된다는 얘기죠. 그걸 또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지도 않지만 습관대로 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걷지 못할 것이다, 혼자 못 일어선다, 뭐 99% 죽었다 하는 사람들 얘기가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소식통이 누구냐고 하면은 그건 말할 수 없다고 그러고 예. 무책임한 그랬는데 기껏해야 아마 중국에 있는 협조자를 통해서 뭐 핸드폰 같은 걸로 혹시 무슨 소문 없어 이렇게 할 때 이쪽에서는 뭐 이런 그 소문이 도는데 거기서는 뭐 그런 얘기 없냐 하면은 대개 그런 사람들은 맞춤형으로 예. 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러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 보니 뭐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그런 전화로 동향을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국경지대입니다. 예. 예. 그 이상은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그야말로 구중심체나 다름없는 평양의 김정은 숙소라든지 또는 원산의 특각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일반 그야말로 평민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소식통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마치 그리고 북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 말을 믿고 싶어는 믿는다고 그럴까 믿고 싶다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77년부터 통일을 해서 쭉 북한 연구를 하고 뭐 남북 협상도 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예.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 다 믿습니까? 아니 네가 황장엽보다 더 잘 알아? 네가 태영호보다 더 잘 알아? 이런 식이에요. 북에서 왔다고 해도 북한이라는 사회가 말하자면 자기 영역 이외의 그 옆에 그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완전히 점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옆에 횡적 협조가 잘 안 돼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역 이외의 것은 우리가 더 모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일 동안 국내외 전 세계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앞다퉈 보도를 했는데 사실 북한은 그동안 굉장히 침묵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야, 참 잘 논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요. 어디까지 너희들 헛발질하는지 나 좀 보자. 그러니까 뭐 나 이렇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 잘 있거든 하고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어디까지 그야말로 찍고 까부는지 보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대배 선전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남을 포함해서 미국까지도 협상이 진행되거나 할 경우에 해외 언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이미 상당히 연구를 시작했으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야들이 춤을 춘다. 우리 장단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협상에서 성동격설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그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알겠습니다. 남쪽에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대책이 있지. 그러는데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찍고 까부는 걸 이번에 보니까 그 적절하게 소식통이라고 그래서 무슨 중국에 있는 교포들 통해 가지고 조선족 통해서 한마디 던져놓으면 일파만파 퍼져서 와싱턴도 뭐 뒤집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나는 했으라고 봐요. 예.
장소와 시기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순천 인비료 공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5월 1일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우리는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예.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5월 1일은 메이데이라고 해서 대단한 날입니다. 예. 대단한 날이고 그다음에 이 순천 인비료 공장은 사실은 2017년부터 준비가 됐던 거예요. 예. 북한이 그동안에 그 비료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 정산을 예.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회담할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쌀을 10만 톤 주는 것보다 비료 10만 톤을 주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쌀은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지만 비료 10만 톤은 30만 톤의 정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비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천 지금 인비료 공장에 그전에 순천 질소 비료 공장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인비료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98년에 비료 회담 오면서 그 비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남북 비료 회담을 베이징에서 했거든요. 그때 성경 국장이 그 연합뉴스 기자로서 예. 그 베이징에서 했어요. 예. 근데 인산 비료, 인비료는 식물의 비대, 그러니까 알맹이가 커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실이 많게 만들고, 꽃이 제대로 피게 만들고, 그러니까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화, 그 다음에 결실, 그 결실된 열매 내지 뭐 벼도 그렇고 고구마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비대 크게 만드는 거. 예.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료 3대 요소 중에 질소, 인산, 칼이라고 그러지만 제일 식량 정산에 도움이 되는 거를 지금 한 3년 가까이 노력을 해서 지금 준공을 해놓고 아마도 집거 중에 원산 집거 중에 날짜를 기왕이면 5월 1일로 잡자. 그때까지는 내가 뭐 나타나면은 소위 그 요즘 젊은 사람들 문자로 서프라이즈가 안 되잖아요. 예. 서프라이즈 겸 식량 정산에 대한 금년도부터는 식량 정산이 원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인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 알려주는 그런 이제 거대한 행사로 기획을 했었다고 봐요. 예.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 우라늄 추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그게 이 진행자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6.12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2.28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마침내 결국은 노딜로 끝나게 된 이유가 북한의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핵시설만 폐기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했죠. 그 알파가 바로 2002년부터 미국이 북한한테 그 혐의를 두고 압박을 가했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폐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알파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변 그 핵단지 내에 한쪽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게 최근에 확인이 됐어요. 미국의 유성이 그 확인을 했고 또 평안북도 강선에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당국의 주장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지금 그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시설이 있는데 근데 불행히도 북한에는 우라늄에 관한 한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냥 그걸 캐서 저농축하면은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연료봉이 나오고 고농축하면 바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무기급 우라늄이 나오는데 뭐로 인산 비료 공장에서 중간에서 일부 비료 성분을 빼내 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농축을 해서 우라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썼었죠. 또 다른 방송에서 사탕수수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쿠바에서 그거를 굳이 사탕수수 즙을 구해 가지고 그놈을 짜서 다시 설탕을 만드는 그런 식의
얘기다. 그러니까 예. 그건 그 과학자들이 상상력으로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북한의 미국의 그 싱크탱크라고 하는 게 예. 기본적으로 뭐 미국의 보수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북한을 악마화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협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라늄을 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 0.001%라도 있으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주시하면서 예. 압박을 가하든지 제재를 가해서 중단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릇을 만들었을 거예요. 예.